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금리 인상 공습경보, 내 아파트 어쩌나. 드디어 신문기사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뭐 금리 인상 시그널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금리 인상 시그널을 던진다. 몇 차례 방송을 거쳐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한 이후에는 항상 며칠 후 아니면 몇 달 후가 되면은 무조건 현실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다 그랬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들한테 정답지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금리 인상을 시그널을 내면서 경제 회복이란 말을 반드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왜 하는 것이냐? 문제는 답은 하나죠. 경제 회복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단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 3일 동안 3차례 정도, 4차례 정도를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제 방송은 똑같지만 말이 안 된다. 이런 표현으로 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방송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그때부터 19년도 9월 달에 첫 방송을 했을 때 앞으로 화폐 가치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화폐 가치 하락이. 그래서 부동산이 급등할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방송을 하지 말라더라고요. 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파색이 더 짙어진 이주열이죠. 매파색은 무엇이냐. 하늘을 날아다니는 매가 된다. 그래서 이 매파는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가 무엇입니까? 비둘기파죠. 반대는 비둘기파, 이거는 온건파, 매파는 강경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경제 회복, 질서 있는 정책 정상화, 이주열 하반기 금리 인상 강력 시사.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다. 금리 인상 강력 시사 나올 거다. 시그널 나올 것이다. 그래서 2분기 GDP 발표 후 8월부터 금리 인상 스텝 밟을 듯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준금리 최소 밑에 보시면은 2회 이상 인상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0.5%죠. 기준금리가. 그래서 저는 0.5에서 1.5 혹은 2%까지 이 내외에서 금리가 연동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리를 무작정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영세업자들. 이 사람들 혹은 또 여기서 취약계층이 있을 겁니다. 취약계층이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금리는 제가 볼 때 마지노선이 2%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최악의 경우 경기가 과열징후로 들어갔다. 경기가 과열징후.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넘어갔을 경우는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로 5.2%까지 올라갔죠. 이까지는 갈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3년, 빠르면 2년에서 한 3년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한 5년 정도까지는 기약은 할 수 없지만, CBDC라는 여기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 상황에서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란 것은 마지노선이 0이죠. 0%죠. 그러나 이것이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폐의 자체의 공급량보다는 화폐가 드러나는 공급. 그러니까 장롱돈이라고 합니다. 장롱돈이라든가 은신된 돈,
뭐 불법 자금들, 이런 돈들이, 은닉 자금들, 이런 자금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일순간에 화폐 공급 자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화폐적인 공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를, 이것을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대출받는 금리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네. 대출 금리는 최소 1.5에서 2%는 유지를 될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영리단체입니다. 뭐 은행이 가지는 공공성도 있습니다만, 네, 공공성의 역할도 굉장히 크죠. 은행 산업이란 것이. 그러나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대출금리, 여신금리하고 수신금리의 차이에서 오는 금리를 가지고 은행이 몰고 삽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자체는 마이너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앞으로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정답지, 미래 정답지 알려드릴 거고, 현재로서 보시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0.5%고 미국이 0에서 0.25%입니다. 네, 이 부분도 금리는 저는 최대 2% 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렸고, 기준금리 인상 빨라진다. 들썩이는 채권시장.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이 먼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면 안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값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가죠. 채권값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발행하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는 채권 용지가 많아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표. 그러니까 표면금리입니다. 이것을 쿠폰이자라고 합니다. 쿠폰이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라든가 뭐 공공단체라든가 뭐 기업에서 발행하는 이 채권이 있죠. 채권은 고정적인 금리를 받습니다. 고정금리. 이 금리가 2% 금리다, 채권 5% 채권이다 그러면은 매년 1년에 한 번 먼저 금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자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변하지 않는데 이것이 채권이 가격을 움직이죠. 이 채권은. 이건 또 가격이란 게 있습니다. 가격. 이 가격이 결정하는 거 무엇입니까? 이 시장의 금리입니다. 시장 금리. 플러스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만기. 남아있는 만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예. 그런데 저는 이 유튜브 이 방송을 보면서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구독자 뭐 몇십만 명 뭐 되거나 아니면 뭐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중에 이 듀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 전문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 저만 이런 얘기합니까? 네, 듀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채권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뭐 전문가들하면은 그냥 다 보시면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들썩인다, 이 부분은 채권값이 하락한다는 논리로 본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커브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플래트닝과 반대되는 말이 스티프닝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게 플래트닝이라는 말을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커브 플래트닝이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되겠죠. 플랫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저는 제가 플랫이라는 단어를 이 유튜브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시장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네, 저 플랫트닝 빼고 뒤에 트닝을 빼고 저 플랫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플랫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식이라든가 이게 시세가 올라가면은 제가 또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제가 깨끗하게 한번 볼게요. 플래트닝. 자, 플랫. 이 플랫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네, 시세가 이렇게 하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A라는 1이라는 주식은 하락 조정을 거치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B라는 2번 주식은 올라가다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일자로 수평으로 딱 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플랫입니다. 플랫 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플랫 조정이 나오는 주식과 부동산은 항상 급등합니다. 우리가 급등하는 부동산하고 급등하는 아파트를 보시면요. 자, 급등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호갱도로입니까? 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차트 나오죠. 네, 차트가 나오는데, 네, 아파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수평 조정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수평 조정하는 하다가 또 올라가는 아파트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하락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락 조정.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뭐 비율대로가 있습니다. 네, 비율대로가 있는데 이 하락 조정을 파동해서 반드시 이렇게 그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플랫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이 플랫이 나오게 등장하면 굉장히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다가도 왼쪽에 있습니다. 반등을 못 하다가 플랫이 걸리다가 내려가는 종목들은 이것은 굉장히 약한 종목입니다. 약한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커브 플래팅이라는 것은 플랫이 그동안 0.5%로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나서 계속 이렇게 플랫을 지었죠. 수평으로. 그러면 커브로 해서 이게 플랫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커브로. 커브 플래팅이니까 반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박스권과 행보 조정을 탈피한다. 이 내용이 커브 플래티닝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되면은 내 아파트 어떻게 되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하고 뿐만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언제 가장 많이 오릅니까? 네, 아파트가 언제 가장 많이 오를까요? 언제? 이 물음표. 경기가 회복하고, 그리고 경기가 혹은 확장 국면에 가장 많이 오릅니까? 아니면은, 자, 1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습니다. 2번은 뭐냐? 경기 침체 국면, 리셉션. 여러분들은 어떤 1번이, 2번이 있습니다. 그럼 1번이 많이 오를까요? 2번이 많이 오를까요? 경기 회복하고 확장 국면에 아파트가 제일 많이 오릅니다. 여기서. 그러나 경기 회복과 확장 국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기예요.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 인상과 아파트가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이 부분입니다. 금리 침체기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금리 하락기죠. 이거는 금리 하락. 금리 하락기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보시면은 금리가 왜 하락을 합니까? 금리가 왜 계속 금리를 하락시키고 또 하락시키고 하락시키고 또 하락시키겠어요? 침체권이니까 침체가 회복이 안 되니까 계속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0.5% 바닥을 찍었으면은 그다음부터 남은 게 뭡니까? 네, 그다음부터는 경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또 금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또 여기서 금리를 또 더 내리겠죠. 그럼 0.25%까지 또 내리겠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 내리겠습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은 안 내린다는 거죠. 올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 국면이 어떻게 여기에 마찰 움직인 것이 동일시하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보시면은 금리와 상승기 때와 아파트 상승기가 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네, 이것이 회복과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지만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언제 가장 많이 오릅니까? 금리 상승기 때 가장 많이 오릅니다. 경기 회복기 때, 경기 확장기 때, 금리 상승기 때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동안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제가 도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기가 이 막대 그래프가 금리입니다. 금리 상승기가 펼쳐지죠. 이렇게 금리 올라가죠. 금리 올라갑니다. 근데 부동산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금리가 떨어집니다. 여기 국면에서 막대 그래프가 계속 떨어지죠. 아파트 폭락했습니다. 아파트 폭락했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도, 2013년도까지. 금리 하락기 때, 네, 금리가 하락기 때 아파트가 폭락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금리 하락기 때 모든 아파트,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을 하거나 폭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하는 것은 금리뿐만이 아니고 통화량뿐만이 아니고 정책이라든가 모든 하나의 요소가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각적으로 복합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데, 아파트 가격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가장 밀접하게 우선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류 역사 350만 년 동안요. 350만 년 동안 계속 통화는 계속 찍어냈습니다. 계속 미미한 구간도 있었고 통화량을 많이 찍어내는 국면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가 몇 년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현금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350만 년 동안 현금 가치가 올라간 기간이 10년이 안 돼요.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화량이 증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이서는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이 고평가가 되게 되면은 이 고평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버슈팅이 돼버린 거죠. 과매수 국면. 부동산에서 과매수 국면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버슈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기준선에서 수축과 이완작용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피션트 마켓 시어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원위치를 합니다. 고평가를 회수하는 국면으로 다시 원위치를 하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아무리 떨어진다, 통화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높아버리면은 그 국면 이상에서는 또 가격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랫 조정이 거치거나 가격 하락 조정이 거치게 된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국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상승기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가 올라가요. 또 금리 상승기가 올라가요. 금리 상승기가 되면 또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금리 상승기가 되면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왜 모든 국면에서 금리 상승기에서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냐? 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작용한 것이 바로 금리 인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기는 무엇을 시장의 시그널로 내밉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시그널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이 하락하는 국면이 될 수도 있고 상승하는 국면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빨간색이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죠. 이것이 뭡니까? 이 통화량은 빨간색입니다. 통화량은 무엇이냐? 이 기준선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선. 그래서 이 통화량 빨간선에 따라서 여기서 빨간선이 계속 움직이죠. 빨간선에 따라서 위에 있다 파란선이 주택가격 위에 있으면 고평가고, 이 빨간선 밑에 있으면 이것은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평가 국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빨간선을 위로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2003년부터 지금 2010년도, 이 2003년부터 2008년도 이 구간에서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 국면이 금리가 가장 많이 오른 시기였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장 많이 된 시기였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였고 대출금리, 여신금리가 7% 후반까지 8%까지 올라갔던 시기였는데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플랫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플랫 조정. 여기서 올라갔다가 멈추게 되고 하락 조정이 한다고 플랫이 나오게 되면 다시 급등한다. 그래서 고평가를 다시 고평가로 만드는 국면이 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 만납니다. 계속 만나. 10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만나죠. 여기서 보시면은 93년도, 그쪽에서 83년도, 이쪽에서 만났고, 2090년도까지 대상승을 한번 그렸죠. 그러니까 이 저평가 국면이 한번 돌입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러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금리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파트가 내려갔던 시기는 전부 다 금리 하락기 때 나타났다. 금리 하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다?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되는 국면이 오히려 더 아파트 가격을 내리는 이유가 됐었지, 그것이 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